건강상의 이유로 대기업 회장 문성국은 인생 처음으로 장기 휴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던 그였죠.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엔 정말 쉬셔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어 몸이 한계에 달했어요. 서울 외곽에 마련한 전원주택에서 성국은 처음으로 권력에서 벗어난 보통 사람의 삶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정원을 거닐며 꽃들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평온할 줄은 몰랐죠. 회사에서 쏟아지는 전화도 비서에게 맡겨두고 오로지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에서 오랫동안 꽂혀있던 소설을 꺼내 읽기도 하고 햇살이 따스한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이런 고요함이 이토록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바쁘게 살아온 삶이 잠시 멈춘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되면 간단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지만 나름대로 뿌듯함을 느꼈어요. 평생 누군가가 차려준 음식만 먹어왔던 그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죠. 하지만 이런 평온함 속에서도 가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삶은 충분히 살아왔지만 한 사람으로서의 삶은 어딘가 미완성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죠. 며칠째 이런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성국은 전원주택 근처 시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았을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곳이 오히려 새롭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 궁금해졌습니다.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가던 성국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평생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에서만 식사를 해왔던 그에게 이런 서민적인 풍경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그리웠어요. 좁은 골목 양쪽으로 늘어선 가게들에서는 각종 나물과 반찬들이 정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아, 비가 오네. 성국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죠. 잿빛 구름 사이로 굵은 빗방울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는 당황스러워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처마 밑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작은 국수집이었어요. 장터국수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비에 젖어 더욱 운치 있게 보였습니다. 성국은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벽에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나무 의자들은 오래된 듯 보였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이미 몇 명의 장터 주민들이 젖은 우산을 세워두고 앉아서 뜨거운 국수를 후루룩 먹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소박한 행복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 많이 맞으셨죠? 주방에서 나온 중년 여성이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성국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죠. 뭘 드릴까요? 여성이 물수건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성국은 메뉴판을 훑어보다가 잔치국수 하나 주세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여성이 웃으며 오뎅볶음이랑 삶은 계란도 같이 드릴게요. 비 오는 날엔 더 맛있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나온 국수를 보는 순간 성국의 마음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뽀얀 멸치 국물 위에 얹힌 매콤한 오뎅볶음과 반으로 갈라진 삶은 계란, 그리고 직접 만든 듯한 아삭한 단무지까지. 이 모든 것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깊은 정성이 느껴졌어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예상치 못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진한 멸치 육수의 깊은 맛과 쫄깃한 면발의 조화가 놀라웠죠. 이런 맛을 왜 지금까지 잊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이 작은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곳처럼 느껴졌어요. 국수를 먹으며 성국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익숙한 맛, 이 따뜻한 분위기가 어디선가 경험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젓가락을 들다가 문득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죠. 성국 오빠, 오늘도 그거? 내가 오뎅볶음 매콤하게 했어. 갑자기 귓가에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에 성국은 눈을 감았습니다. 40여 년 전, 20살 초반의 자신과 그 옆에 있던 한 여자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이면희.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국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근로자였어요. 하루 종일 기계 소음과 함께 일하다가 퇴근하면 지쳐서 집에 돌아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연희는 따뜻한 햇살 같은 존재였죠. 시장에서 잡화점을 하는 부모님을 도우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녀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연희야, 내가 해주는 국수가 제일 맛있어. 그렇게 말하며 국수를 먹던 젊은 날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연희가 직접 끓여준 국수 한 그릇이면 하루의 피로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만큼은 가난도, 불안한 미래도 잊을 수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성국은 연희를 사랑했지만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월급은 늘 빠듯했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연희 옆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죠. 서울 본사로 발령받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승진의 기회였지만 동시에 연희와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성국은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죠. 미안하다. 나는 아직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미안하다. 연희야. 난 그때 너무 작고 내 앞에서 초라했어. 성국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을까봐 조심스러웠지만 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후회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힐끗 바라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당연히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을. 스스로에게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국수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안 가득 퍼지는 이 맛은 계속해서 그리운 기억들을 불러일으켰죠. 밖에서는 비가 더욱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과거의 목소리들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성국이 국수를 먹으며 과거에 잠겨있던 그 순간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비를 맞은 누군가가 우산을 털며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국은 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국수를 먹고 있었죠. 미안해, 늦었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주방의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진 성국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젖은 우산을 정리하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매와 미소는 여전히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성국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설마, 정말 설마일까요? 여성도 성국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40여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성국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연희 씨? 그 말이 나오자마자 성국 자신도 놀랐어요. 정말 그녀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착각일까요? 여성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성국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국 씨? 연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하듯 오랫동안 바라보았죠. 성국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연희도 마찬가지로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어요. 정말 연희 씨가 맞나요? 성국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꿈 같은 순간이라 믿기지 않았어요.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가게 안의 다른 손님들도 두 사람의 특별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해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아주머니도 궁금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국과 연희에게는 오직 서로만 보였습니다. 이런 일이.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런 날에 여기서 만나다니. 성국은 일어나서 천천히 연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세월의 흔적이 더욱 뚜렷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맞았어요. 그녀의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연희가 먼저 다가와서 성국의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정말 성국 씨가 맞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4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있었지만 동시에 그 어떤 거리감도 느껴지지 않았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작은 국수집 안에서는 기적 같은 재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4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손님들 먼저 챙기고. 연희가 당황한 듯 다른 테이블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성국을 보는 그녀의 눈에서는 놀라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성국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연희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녀가 손님들에게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채워주는 모습을 보며 여전히 다정하고 세심한 성격이 그대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언니, 아는 분이세요? 함께 일하던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래된 친구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몇 분 후 가게가 조금 한적해지자 연희가 성국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우연이 있다니. 그녀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방금까지도 꿈인 줄 알았어요. 성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희 씨는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신 거예요? 3년 정도 됐어요. 친척분과 함께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연희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국 씨는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셨어요? 성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건강 때문에 휴가를 내고 근처에 머물고 있어요. 비가 와서 우연히 들어왔는데. 그렇구나.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연희 씨는 결혼은 하셨나요? 연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했었어요. 하지만 10년 전에 이혼했죠.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독립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녀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군요.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성국이 사과하려 했지만 연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런데 성국 씨는 어떠세요? 가정은 이루셨겠죠? 연희의 물음에 성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면서 성국 자신도 놀랐습니다.
왜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명확해졌어요. 연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성공하신 분이 왜? 성국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 연희 씨가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때 떠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거든요. 그 말에 연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성국 씨, 정말 미안해요. 그때 아무 말도 없이 떠나서 겁쟁이였어요. 가난한 제가 연희 씨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성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언제가 성국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 성국과 연희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먹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옛날의 편안함이 되살아났어요. 성국은 매일 아침 국수집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그저 평범한 손님으로 말이죠. 오늘도 오셨네요. 연희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며칠 사이 그녀의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 같았어요. 성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연희를 만나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죠. 연희 씨가 끓여주는 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매일 오게 되네요. 성국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연희가 정성스럽게 끓인 국수는 정말 특별한 맛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연희가 성국에게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딸이 요리학을 전공했어요. 지금은 지방 특산 음식을 연구하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훌륭하네요. 어머니를 닮아서 요리에 재능이 있나 봐요. 성국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연희가 수줍게 웃으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라고 했어요.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연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머, 지은아. 오늘 왜 왔어? 연희가 반가워하며 딸을 맞이했어요. 지은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따뜻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죠.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지은이 대답하며 가게를 둘러보다가 성국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손님이 계시네요. 연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소개했어요. 지은아, 이분은 어머니의 오래된 친구분이야. 성국 씨라고 하셔. 지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말에 연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은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부쩍 밝아지셨거든요. 웃을 때가 참 많아졌어요. 친구분 때문인가 봐요. 지은의 말에 성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연희가 자신의 이야기를 딸에게 했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연희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장난이 심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지은 씨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연구한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에요. 성국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이 고마워하며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어머니 손맛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요. 성국은 지은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때 연희를 떠나지 않았다면 지은이 자신의 딸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성국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해졌습니다. 연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이 돌아간 후 성국과 연희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게에는 저녁 시간이 다가와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고 있었어요. 성국의 마음속에서는 용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 성국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연희가 손을 닦으며 성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성국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사실 회사 대표예요. 작은 회사가 아니라 꽤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떨렸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연희가 놀란 표정으로 성국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그럼 그때 서울로 가신 게? 네, 결국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무의미했어요. 연희 씨가 없으니까요. 성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여 년 동안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정말 중요한 건 놓쳤어요. 연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국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보다도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허락해준다면. 성국이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젠 남은 인생은 연희 씨와 함께 살아보고 싶어요. 그때 하지 못했던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키고 싶어요. 그 말에 연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왔던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국 씨, 우리 둘 다 이제 젊지 않아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성국 씨는. 연희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위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희 씨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해요. 연희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40여 년 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성국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그런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세요. 연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서요. 성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딸의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분이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더 바랄 게 없죠. 지은의 말이 연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연희는 성국에게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 미소에는 조심스러운 희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성국과 연희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어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국은 매일 아침 일찍 국수집에 나타나 연희를 도왔어요. 회장이라는 지위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저 국수집 아저씨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성국 씨, 오늘은 배달이 많네요. 연희가 포장 용기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성국은 자연스럽게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다녀올게요. 시장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연희의 든든한 동반자로만 여겼어요. 국수집 아저씨 참 부지런하네. 연희 씨 복이 많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성국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하루 장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길을 나란히 걸으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할 수 없었던 여유로운 산책이었습니다. 연희야. 성국이 오랜만에 반말로 불렀어요. 연희가 놀라서 돌아보자 성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말 놓고 지내도 될까? 우리 나이에 계속 존댓말 하기엔. 연희도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성국 오빠. 그 한마디에
40여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성국이 조심스럽게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연희야, 그때 널 떠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어. 성국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동시에 감사함이 묻어 있었어요. 연희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우리에겐 지금이 있잖아요. 소중한 사랑과 함께 먹는 국수가 이렇게 따뜻한 음식인 줄. 이제야 알겠어. 성국이 연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매일 내가 끓여주는 국수 한 그릇이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 연희의 눈가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그래요. 성국 오빠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국수집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문을 열고 또 다른 하루를 함께 시작할 것이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이 그토록 꿈꿔왔던 행복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늦었지만 다시 찾은 사랑, 그리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국수 한 그릇.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성국과 연희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될 행복한 일상을 기대하며 말이죠.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게 써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